여러분이 한 기업의 미래를 분석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 거대 제약사가 갑자기 계약 최종 결정을 미룹니다. 보통은 이건 엄청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주가는 막 곤두박질 치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 바로 그 지연이 사실은 거대한 성공의 신호탄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마치 탐정이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작은 단서 하나로 사건의 전말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저희는 펩트론이라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들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겁니다. 이 자료들이 쓰는 방법이 통합정보 동역학이라는 약간 독특한 프레임워크인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온갖 소음, 공포, 뜬 소문 같은 불필요한 정보들을 싹 걷어내고요. 데이터의 핵심,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논리의 기둥만 딱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의 임무는 명확하군요. 이 특별한 분석의 돋보기를 들고 펩트론의 핵심 기술이 뭔지, 왜 저 거대한 경쟁사들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지,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왜 전략적 무기가 되는지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변수를 종합했을 때 성공 확률은 과연 몇 %로 계산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보고서 시작부터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좀 단순하게 정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만 딱 꼽아주시죠. 네, 모든 논의는 두 가지 거대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평가 기간이 2026년 10월까지 연장된 것, 그리고 둘째는 국내에서 루프원이라는 다른 제품의 상업 출하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현재 시장의 기대와 공포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핵심 진원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식적으로 평가 연장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신호로 읽히기 마련이잖아요. 시장의 공포도 거기서 온 거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쓰는 방법이 일종의 데이터용 노이즈 캔슬링 기술 같은 거예요. 시장의 비이성적인 공포처럼 실체는 없는데 소리만 요란한 정보들을 수학적으로 싹 걸러내는 거죠. 그렇게 계약이 잘못될지도 몰라 하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소음을 제거하고 나면 진짜 중요한 두 개의 확정된 사실만 선명하게 넣는다는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그렇게 소음을 제거하고 남은 확정된 사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째는 펩트론의 스마트 디포 기술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다는 겁니다. 루프원이라는 전립선암 치료제의 상업적 대량 생산에 성공했거든요. 이게 그냥 실험실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수백만 개 단위로 오차 없이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재현성을 입증한 거죠. 잠깐만요. 루프원 생산 성공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건 전립선암 치료제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비만 치료제인데 전혀 다른 약이잖아요. 그 성공이 어떻게 비만 치료제 기술의 재현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핵심은 약의 성분이 아니라 약효를 한 달간 유지시키는 플랫폼 기술 그 자체에 있습니다. 스마트 디포는 어떤 약물이든 그 안에 담아서 장기간 방출시키는 기술, 그러니까 택배 상자 같은 거예요. 루프원 성공은 펩트론의 택배 상자는 어떤 물건을 담아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죠. 그러니 릴리는 비만 치료제라는 새로운 물건도 이 택배 상자에 담아도 되겠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하, 플랫폼 기술 자체의 신뢰도를 증명했다는 의미군요. 그럼 두 번째 확정된 사실은 뭔가요? 바로 독점적 지위입니다. 한 달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GLP-1 비만 치료제 제형 기술에서 펩트론이 보유한 미세구체 균일성 기술이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일라이 릴리가 평가 기간을 연장한 진짜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거절하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네, 분석은 릴리의 행동 방향을 분석해서 그 속마음을 읽어냅니다. 마치 나침반처럼요. 그 결과 릴리의 바늘은 거절이 아닌 기술을 더 완벽하게 통합하려는 최적화 쪽으로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평가기간 연장은 기술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릴리의 차세대 펩타이드 라인업 전체에 펩트론의 플랫폼을 이식하기 위한 깊은 통합, 딥 인테그레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서 펩트론의 기술을 아예 릴리의 표준으로 삼기 위한 최종 조율 단계라는 거죠.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잖아요. 노보노디스크, 암젠 같은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데 경쟁 구도 속에서 펩트론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쟁 지형은 투약 편의성과 부작용 통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봐야 명확해집니다. 자료에 나온 표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먼저 암젠의 메리타이드는요, 강력한 감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표에 나온 것처럼 임상 참여자들의 중단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월 1회 제형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은 안정성을 검증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자체적으로 다른 파트너랑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릴리는 스웨덴의 카모루스라는 회사와 플로이드 크리스탈 기술로 협력 중인데요. 하지만 이 기술은 초기 과다 방출, 즉 이니셜 버스트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변수가 있죠. 국내의 G2G 바이오 역시 펩트론과 유사한 기술을 가졌지만 루프원 같은 상업화 성공 이력, 그러니까 레퍼런스에서 격차가 존재합니다. 초기 과다 방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그냥 단순히 약효가 초반에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그 정도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펩트론의 핵심 우위이자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약물을 투여한 직후에 약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혈중으로 쏟아져 나오면 환자는 극심한 구토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을 겪게 되거든요. 암젠이나 릴리의 다른 플랫폼이 바로 이 부작용이라는 협곡에서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은 초기 방출량이 극히 낮아서 이 협곡을 안전하게 우회하는 경로를 확보한 셈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기하학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인 측지선을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고 주사 바늘도 얇다는 건 환자 입장에선 거의 게임 체인저겠네요.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수백만 개씩 찍어낼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이걸 실제로 구현할 능력, 즉 생산 역량은 어떤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송 제2공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분석에서는 공장을 추상적 수식의 물리적 구체화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라는 파동이 공장을 통해 실제로 가치를 생산하는 입자화된다는 거죠. 공장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서 말한 재현성의 증명. 실험실의 성공을 수백만 개 단위로 오차 없이 복제해내는 일종의 복제 엔진인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둘째,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진입입니다. 일라일릴리 같은 빅파마는요, 파트너사의 기술 실패보다 공급 실패를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약을 다 개발했는데 생산을 못해서 못 파는 상황, 그걸 최악으로 여기거든요. 이 공장은 펩트론이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진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다고 협상력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뀐다는 게 처음엔 좀 과장처럼 들리는데요. 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고작 공장 하나 때문에 입장을 바꿀까요? 그 권력의 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지 좀 더 듣고 싶네요. 역할을 한다고 분석은 설명합니다. 로터는 회전하면서 힘의 방향을 바꾸는 정치잖아요. 만약 펩트론의 공장이 없었다면 릴리는 당신들은 생산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기술을 싸게 사서 직접 생산하겠다, 이렇게 압박할 수 있었을 겁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릴리 쪽에 쏠려 있죠. 하지만 펩트론이 공장을 짓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아니어도 이 기술로 직접 약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강력한 거부권, 즉 의제 벡터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위상이 바뀌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가부름 관계를 뒤집는 물리적인 카드군요. 공장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 짚어주시죠. 네, 2025년 12월에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았고요. 2026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금이 650억에서 890억으로 증액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연간 1000만 바이얼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CGMP급으로 공장의 규격을 상향했다는 의미거든요. 즉, 릴리의 요구 수준에 맞췄거나 그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완공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되는데
이게 릴리의 기술평가 종료 시점인 2026년 10월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평가가 끝날 즈음 생산 능력도 가시화되는 완벽한 시간표인 셈이죠. 분석에선 이걸 위상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들리는데 세상에 100% 성공은 없겠죠. 이 분석 혹시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는 없었나요? 릴리가 그냥 시간을 끌다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 같은 거요. 물론 있습니다. 분석 내에 레드팀 보고서가 있는데 가장 비판적인 시각에서 실패 시나리오랑 그 확률을 분석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시나리오 A는 추가 임상 데이터가 릴리의 높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확률은 12%입니다. 둘째 시나리오 B는 릴리가 펩트론을 협상용 들러리로 활용하고 결국 자체 기술이나 더 저렴한 다른 플랫폼으로 선회하는 경우 이 확률이 18%로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요. 시나리오 C는 공장이 다 완공된 후에 FDA의 까다로운 CGMP 실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로 확률은 8%입니다. 이들을 종합한 초기 실패 확률은 27.5%로 계산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의 근원에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시간 지연으로 인한 재무적 압박, 즉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술이 그렇게 완벽에 가깝다고 분석해놓고 왜 갑자기 죽음의 계곡이라는 재무적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거죠? 기술이 건물의 뼈대라면 자본은 온몸을 흐르는 혈액이기 때문입니다. 펩트론은 현재 현금을 소모하면서 버티는 소위 연소 구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릴리의 최종 계약금이 들어오기 전에 자금이 먼저 고갈되면 모든 성공 경로는 중단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다른 바이오텍도 딱 저랬어요. 기술은 세계 최고였는데 계약금 들어오기 석 달 전에 자금이 바닥나서 헐값에 기술을 넘겼죠. 빅파마는 그 타이밍을 귀신같이 합니다. 와, 그야말로 금융적인 치킨 게임이네요.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냐는 싸움이군요. 그럼 이 모든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전부 반영한 최종 성공 확률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모든 긍정적 요인과 레드팀이 분석한 부정적 요인을 종합한 최종 결과 기술평가 통과 및 대형 계약 체결의 필연적 성공 확률은 82.7%로 수렴합니다. 바이오텍 분야에서 이 정도의 수치는 거의 확정된 미래에 가깝다고 분석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그걸 건너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계산이죠. 82.7%라니 정말 높은 수치네요. 그 확률로 성공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보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이겠죠. 계약금, 즉 업프런트 규모에 따라 미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업프런트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 확정된 가치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분석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먼저 티어 1은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업프런트 약 500억에서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경우 기술의 일부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대비 주가는 한 2배에서 3배 상승을 예상합니다. 표준적인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티어 2가 표준적인 경우로 약 1,500억에서 3,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릴리가 펩트론의 기술을 자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전면 도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주가는 현재 대비 5배에서 8배 상승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티어 3는 5천억 원 이상의 공격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사실상 M&A 전 단계이거나 펩트론의 플랫폼이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는 수준을 의미해서 10배 이상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릴리가 10개월이나 평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단순히 기술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이런 대규모 성급금을 지불할 명분, 그러니까 내부 보고형 데이터를 쌓는 과정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석은 티어 2 이상의 업프런트 유입 확률을 76.4%로 매우 높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계약금은 공장 건설비 890억을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앞서 말한 죽음의 계곡 리스크를 완벽히 소거하면서 주가 상승의 단단한 발판이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약 지연이라는 시장의 소음에서 시작해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의 본질을 파고들고 거대한 공장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협상 테이블의 구도를 바꾸는 권력의 추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현실적인 위험도 마주했지만 결국 82.7%라는 압도적인 성공 확률에 도달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건 큰 그림으로 보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을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2026년 하반기 릴리의 최종 평가라는 시간적 기둥과 오송 공장의 물리적 실체라는 공간적 기둥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날 것인가 이겁니다.